안녕하세요. 부천 사교국어학원에서 부명고 1학년 내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솔빛 국어팀 강사 진수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부명고 1학년 친구들 내신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화된 부명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도 다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등급제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올해 입학생인 부명고 21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존에 1등급이 4%였을 때는 1등급 분포가 9명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22명의 학생이 1등급의 분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등급도 마찬가지로 16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등급의 총 분포하는 누적 학생의 수를 보면 25명에서 74명으로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선생님, 그럼 저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졌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단순히 1, 2등급 안에 분포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등급 인원이 늘어난 만큼 원전수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90점으로 1등급을 맞은 친구와 98점으로 1등급 맞은 친구 중에 대학 입시에서는 후자의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부명고 1학년 1학년 국어 경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까지는요, 천재박 교과서를 꾸준히 써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문학작품 관련된 추가 유인물을 더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개정 교과서인 천재 김수학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재 김수학 교과서의 구성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통은 문학과 문법이 주된 시험 범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1학기도 마찬가지고 2학기도 마찬가지고, 자, 현대 문법, 그다음에 현대 문학, 그리고 또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이 1, 2학기에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학 개념과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명고 국어의 흐름과 시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통국어 김수학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신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올해까지는 이제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이제 공통국어로 수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1학기 문학 독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개정 후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험 범위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명고 시험 같은 경우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편입니다. 자, 1학년 때는 교과서와 유인물의 활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2학년과 3학년 때는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모르는 지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서답형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보통 소단원 한 6에서 7개 정도,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천 지역의 시험 범위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있던 해였어요. 자, 기존 부명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과서,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 활동과 유인물 안에서만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외부 시험 범위 비중이 50대 50으로 거의 반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교과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과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문학 작품들을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네,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범위는요, 우리 천재박 교과서가 아닌 이제 다른 1학년 출판사의 문학 작품, 특히 소설 그리고 가사 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아마 올해도 꼭 교과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시험 범위, 외부 작품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작년 1학기 중간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전체 평균은 50점대 초반이었고요. 90점대는 3명밖에 없었던 고난도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컷도 원래는 부명고 같은 경우 90점대 초반, 네, 90점에서 93점 정도가 항상 1등급 컷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네, 1컷이 85점으로 대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총 3번의 시험은요,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만 봤을 때는 중이었겠지만 교과서 외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되고 선지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중상 정도, 중상의 난이도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교과서 외 시험 범위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이 교과서 외 범위들은 모두 다 수업 시간에 다뤄주신 중요 포인트 안에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명고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필기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놓치는 거 하나 없이 꼼꼼하게 모든 필기를 다 옮겨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명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본문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인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건 필수고요. 네, 더불어서 단순히 내용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고난도 보기형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작년부터 대폭 이제 문제 출제 양이 늘어난 유형이기도 한데요. 자,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서 주신 이 지문들이 수업 시간에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았던 이제 정말 생 외부 지문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당황을 했어요. 네, 나는 이 작품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그런 1등급을 판별하는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 범위와 외부 작품을 비교하는 외적 증거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내용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문을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법 문제 유형입니다. 자, 사실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 선지가 길고 주어진 보기도 되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 안에 하나의 개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법 개념을 다 넣어놓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선 문법에 대한 기본 세부 개념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아무리 글밥이 많은 문제라도 이 안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만 뽑아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타임 어택 시험을 함께 선생님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부명고 1학년 친구들을 위한 내신 콘텐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내신 비책은요, 저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정규 교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재는 수업 시간에 필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혁명 교재는 이 안에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재는 선생님이
과제로 배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신 파이널과 탑시크릿 파일 교재입니다. 자, 이 두 교재는요, 우리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직전 보강용으로 혹은 이제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총정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많이 기다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선생님도 열심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만 짚어서 이 두 교재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성실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테스트입니다. 자,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어느 유형에 가장 취약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와 학습 상담입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톡, 전화, 문자 질의응답을 24시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학습 관련된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선 비대면 소통 상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언제든지 선생님과 대면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신 맞춤형 콘텐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신 파이널 교재를 많이 기다리세요. 자, 이 교재 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기출 유형이 싹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날 아침에 딱 한 것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직접 손필기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쉽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영상 보강입니다. 자, 수업은 항상 녹화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결석하는 친구들도 동영상으로 보강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나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복습 희망자에 한해서 함께 영상 링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명고 1학년 시간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명고 1학년은요, 이제 3월 1일 토요일에 개강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4시부터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앞뒤를 활용해서 상시 클리닉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정말 부명고 1학년 내신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3월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